안녕하세요, 한블라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영화 이야기로 돌아왔는데 정말 우리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우리 남성분들의 가슴에 불을 지필 만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바로 더 퍼스트 슬램덩크인데요, 1월 4일 개봉해서 벌써 60만 명 관객 돌파라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100만 명도 쉽게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또 감히 예상을 해보는데, 이게 또 일본 영화일 뿐더러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슬램덩크 만화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이걸 또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아주 우리 남성분들의 취향 저격을 제대로 하는 작품인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 접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정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보면서도 정말 그 마지막에 그 감동은 정말 아직까지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만화책의 마지막 부분인 산왕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또 슬램덩크 팬들이라면 정말 아쉬웠던 게 이 슬램덩크의 대미를 장식하는 게 바로 산왕전인데 만화책에서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그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극장판에서도 산왕전을 다루고 있지 않았는데, 그 종지부를 이제 26년 만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슬램덩크 팬분들 정말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사실 이 작가가 슬램덩크 말고도 베가본드라는 걸출한 명작을 내놨는데 이게 2014년 이후로 발매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 자체가 뭔가 작품의 끝을 잘 안 보는 성격인데, 이 슬램덩크만큼은 또 영화로도 제작을 해줘서 너무나 감사할 일 정도로 저도 놀랐습니다. 자, 슬램덩크가 일본에서는 솔직히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진짜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이제 보통 드래곤볼 아니면 이제 슬램덩크를 많이 보셨을 텐데, 또 이 슬램덩크는 어떻게 접했느냐에 따라서 추억이 또 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비디오판으로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SBS에서 하는 거 본 거 있고, 또 만화책으로만 즐긴 사람이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슬램덩크나 기억하고 있는 슬램덩크 노래가 또 다 다릅니다. 비디오판 같은 경우는 뭐 너를 좋아한다고 외치고 싶어 막 이렇게 시작하고, SBS가 이제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슬램덩크 한 해를 두고도 갖고 있는 추억이 또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SBS에서 아마 평일 한 4, 5시에 슬램덩크를 방영했는데 이거 보고 끝나면 그냥 바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동네 막 애들하고 막 농구하고 강백호 막 슛 따라하고 그랬던 막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애들이나 뭐 중학교, 고등학생, 뭐 대학생까지 이 슬램덩크 인기가 저는 정말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담입니다만 또 제 친구 진수라고 있어요. 이 깅수가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친구인데 유일하게 제가 깅수랑 같이 했던 운동이 바로 농구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슬램덩크, 농구, 정말 이 사나이들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합니다. 또 이제 90년대를 돌이켜보면 이게 물론 지금도 이제 NBA 인기가 뭐 여전히 많지만, 그때는 솔직히 NBA 농구 몰라도 이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 다 알았어. 그리고 우리나라도 막 농구 대잔치, 막 허재부터 해서 뭐 서장훈, 현주엽, 이상민, 문경은, 전희철, 강동희, 우지원 등등 진짜 농구 자체가 너무 인기가 많던 그 시절에 이제 슬램덩크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가 좋았지. 그러니까 슬램덩크 영화 이야기 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그냥 추억이 막 추억 보따리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슬램덩크 이야기로 또 오랜만에 추억을 되풀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뭐 이제 다 늙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뭐 농구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또 슬램덩크 같이 보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슬램덩크 인기를 반증하듯이 이 CGV에서도, 롯데시네마에서도 다양한 슬램덩크 굿즈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CGV에서 이런 아주 멋있는 포스터를 받아왔습니다. 자, 지금 슬램덩크는 더빙판과 자막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봤습니다. 한 번은, 그러니까 더빙판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봤고, 자막판은 슬램덩크를 아예 모르는, 그러니까 농구 자체를 모르는 제 여자친구가 봤는데, 일단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슬램덩크를 모르는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랑 같이 본다면 보기 전에 먼저 혼자 가서 보세요. 혼자 보고 그 감동을 느끼라고. 그리고 같이 가서 봐. 왜냐면 이게 또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또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영화 감동 다 깨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먼저 혼자 이 사나이의 그런 고독함을 한번 즐기시고 같이 보러 가시고, 이제 슬램덩크를 한 번도 모르고, 그러니까 슬램덩크를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영화 자체는 정말 즐길 수가 있을 만큼 잘 나왔어요. 다만
캐릭터가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모르니까 그 감동이 조금 덜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대만이 왜 머리가 길렀고 양아치였는데 농구를 왜 이렇게 잘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할아버지랑 마주치기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함을 모르니까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원작을 한번 보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요약본이라도 보고 나서 영화를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빙판과 자막판 둘 중에 뭐가 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강백호 역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캐릭터들은 다 새로운 성우고, 일본판은 그냥 싹 다 새로운 성우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는 조금 뭐 욕도 먹고 그랬는데, 뭐 둘 다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 그 성우분들의 목소리나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예전에 애니메이션을 뭐 일본어로 봤다거나 혹은 일본어가 조금 들리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막판을 추천드려요. 왜냐? 이게 일본어랑 한글 자막의 내용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약간의 디테일함을 일본어 버전에서는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강백호 캐릭터, 이게 더 강백호가 일본어로 얘기하는 게 좀 더 강백호스러워요. 왜냐면 원작에서는 이제 강백호랑 송태섭이 좀 사이가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강백호는 송태섭을 별명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태섭의 이름이 료타인데 강백호만 송태섭을 료찡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간에 료찡꼬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송태섭을 송고추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는 사실 일본어 버전에서는 살아있거든요. 근데 한글 더빙이나 또 한글 자막에서는 이런 디테일함을 또 살려주지 못해요. 또 상황은 일본어로 산노인데 강백호만 한자를 잘못 읽어서 야마오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마다 한글 자막은 산왕이 아니고 산양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백호란 캐릭터를 더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좀 되신다면 일본어 버전, 물론 더빙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영화가 시작하면 이제 처음에 연필로 캐릭터를 한 명 한 명 그리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미 전율이 막 느껴져요. 내가 26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그게 느껴지고. 근데 시작할 때 너무 아쉬웠던 건 일단 노래. 그러니까 캐릭터 그림이 나오면서 락 음악이 막 시작되는데, 이게 옛날 슬램덩크 주제가가 나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 가사도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노래 가사가 일본어인데 이거를 한글 자막으로 번역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산왕전이 바로 시작되는데 이 캐릭터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예고편을 봤을 때 이 캐릭터가 3D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뭔가 드리블 하는데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이게 3D 캡처를 해가지고 움직임을 구현했다고 하는데 정말 자연스럽고 사실적이고, 뭐 공격하는 거, 수비하는 거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드리블이나 슛 동작, 진짜 손목 스냅 이런 것까지 굉장히 진짜 농구하는 것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게, 그 백코트 할 때 보시면 막 강백호가 괜히 공 뺏어 본다고 막 손을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나 이 캐릭터들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듯한 모습, 진짜 너무 잘 구현했고, 약간 카툰 그래픽으로 만든 농구 게임을 보는 듯한 저는 그런 느낌 받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애니메이션과는 진짜 완벽하게 달라요. 완전 그냥 다른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애니메이션 특유의 뭐 그런 과장된 몸짓 이런 거 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농구 경기 흐름이 끊이지 않아요. 진짜 농구 경기를 보는 듯한 리얼타임으로 계속 흘러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안경 선배가 막 3점 슛을 던져요. 그러면 막 혼잣말로 과거를 막 회상하잖아. 막 이거 뭐 들어가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게 막 한 에피소드잖아요. 흐름을 너무 끊어먹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흐름 끊어먹는 게 거의 없고 경기는 계속 리얼타임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슬램덩크 그 특유의 개그는 엿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컨대 경기 초반에 강백호 얼굴에 공이 맞아서 이렇게 골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만화 같았으면 그거를 막 강백호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뭐 공에 얼굴에 맞아서 퉁퉁 부은 거나 뭐 이런 거를 묘사했을 텐데, 이런 게 없고 그냥 공이 맞아서 들어갔다. 끝이에요. 그리고 계속 경기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원작 팬이라면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 작가가 기존의 슬램덩크를 보여주려고 했다기보다도 진짜 농구 경기 자체를 그야말로 그냥 산왕전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 뭐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관객 역시 내가 지금 슬램덩크 만화를 본다기보다도 진짜 농구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영화의 기본적인 내용은 만화와 이제 거의 똑같고요. 농구 경기가 진행되면서 중간중간에 과거 이야기가 이제 삽입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번 영화 다들 아시다시피 주인공이 송태섭입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소식을 알고 송태섭이 주인공이라고 좀 갸우뚱했는데, 원래 만화에서는 송태섭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번 영화를 계기로 아주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또 만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의 가족 이야기나 특히 이제 친형과의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뭉클하거든요. 굉장히 또 있을 법한 얘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뭉클했던 게 송태섭이 또 오키나와 출신이잖아요. 제가 또 오키나와 매니아로서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오키나와는 일본이지만 또 일본이 아닌 곳이기도 합니다. 뭐 거리도 굉장히 멀고 문화도 조금 다르고, 이 송태섭 가족이 오키나와를 떠나서 이제 일본 본토로, 그러니까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 이제 송태섭에게는 사실 오키나와가 고향이지만 동시에 그 형과의 추억 그리고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태섭이 방황을 할 때 이 오키나와에 돌아가서 그 친형과 있었던 그 아지트, 거기를 다시 찾고, 또 그 속에서 뭔가 형의 물건을 보면서 약간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계기도 되는데, 그러니까 고향이 뭐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게 도쿄에서 또 오키나와가 비행기로 3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태섭 가족은 그 오키나와에 있는 모든 것을 거기다 묻어버리고 이제 이사를 온 건데, 그래서 나는 송태섭하고 이 형 얘기가 더욱더 좀 애틋하고 뭔가 더 슬프더라고요. 예, 저는 좀 그런 걸 느꼈고요. 이제 계속 경기 중간중간에 송태섭이나 뭐 다른 인물들 간의 뭐 이야기, 그리고 이런 뭐 인물들의 그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중간중간 삽입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뭐 경기의 흐름을 끊어먹는다기보다도 이게 오히려 상황전이 각 인물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알 수 있어서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기 중에 인물들 간에 또 대립이 있어요. 또 이 북산 선수들에게는 이 사망이라는 또 거대한 벽을 만나서 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거를 각자 나름대로 극복하고 또 성장하는 이야기들, 또 이런 것들이 원작에서는 너무 좋게 나왔는데 영화에서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서태웅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별로 없다는 점, 이 부분이 저는 아쉬웠고, 그리고 원작에서 있었던 내용이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영화 주인공이 송태섭이다 보니까 진짜 만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강백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비중이 조금 줄었고, 특히 이제 후반에 강백호가 허리가 다치고 옛날 모습을 회상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원래 만화에서는 뭐 소연이한테 정말 좋아한다, 뭐 이제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게 만화에서는 조금 감동적인 뭐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치면은 영화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영광님에게 뭐 이렇게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뭐 저는 지금이라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만화보다는 솔직히 임팩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화는 그 한 컷에 영감님하고 강백호만 나와가지고 그 대사를 친다고 하면, 영화에서는 한 화면에 농구는 농구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강백호랑 영감님이 그냥 대화하는 느낌으로 되게 그냥 물 흐르듯이 쑥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원작 팬들이라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히려 흐름을 끌어먹지 않고 계속 간다는 의미로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도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영화가 2시간이 좀 넘는데 진짜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알지만 이게 또 영상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그 느낌이 너무나도 달라요. 제가 또 슬램덩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저처럼 슬램덩크 너무 좋아하신다면 그 2시간이 지루할 틈이 없다고 느끼실 거고, 내용을 알지만 보면서도 마지막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게 정말 그 마지막에 그 장면이잖아요. 야,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진짜 마지막 1부는 진짜 최고입니다. 우리가 26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만화책에서도 그 부분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 영화에서는 진짜 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1분이 되면 진짜 그 영화관의 사운드가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진짜 적막해.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막 그 영화 보면서 솔직히 막 떠드는 사람도 있고, 뭐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고, 막 팝콘 먹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다양한 소음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1분 진짜 영화관에 그 소리가 싹 다 사라지고 화면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조용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저도 막 침 삼키고 싶고 물 먹고 싶었는데 이 적막을 깨기 싫은 거야. 나 이 순간을 너무 느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걸 보는데,
와, 진짜 그게 더 막 긴장되는 거야. 그래서 더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일단 압도되고, 특히 이제 마지막 북상 공격이 시작될 때 그게 갑자기 이제 3D에서 만화책처럼 막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아, 갑자기 내가 만화책에서 보던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막 더 긴장이 되고, 그 강백호의 명대사, 그 왼손은 거들 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입모양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끝나는데, 저는 사실 입모양으로 나온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대사가 나왔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가 됐든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감동적인 작품이었고, 그야말로 영화를 보고 느끼는 게, 아, 내 어렸을 때 그 슬램덩크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추억들 있죠. 그걸 내가 마치 돌려받은 듯한 느낌. 그래서 아마 저뿐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를, 그러니까 슬램덩크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막 코끝이 찡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가 주는 감동은 또 슬픔이 주는 그 눈물과는 다른데, 왠지 모르게 막 눈물이 살짝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감히 2023년 이제 1월밖에 안 됐지만 최고의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정도로 슬램덩크 팬들에게는 이 영화가 진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슬램덩크를 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작품을 통해서 슬램덩크라는 그 원작을 또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화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야기나 또 상황전을 이 애니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마지막 엔딩이 저는 솔직히 너무 반전이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영화처럼 그렇게 끝난 것도 좋았는데, 좀 다양한 인물들의 마지막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작가가 아무래도 송태섭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이야기였고요. 정말 재밌으니까 재미있게 즐기시고요. 뭐 더빙판, 자막판, 정말 그거는 제가 취향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 그 어떤 걸 보시던 그 원작이 주는 감동은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슬램덩크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